안녕하세요. 유쾌하게 사는 여성. 기회를 놓치지 않는 50가지 방법. 가시모토 유키코 지음, 신동훈 옮김. 피닉스에서 나온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운명설. 점치고 운세를 보는 것은 싫지 않다. 그걸 그대로 믿지 않고 좋은 개가 나오면 기분 좋아할 정도. 하지만 운명이 자기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절반쯤이 아닐까? 그래서 절반의 운명설이다. 내가 여자라는 것,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 20세기 중반에 태어난 것, 키가 큰 것, 운동신경이 둔한 것 따위는 자신의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운명인 것. 나는 언니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가능하다면 1960년대에 20대였다면 얼마나 즐거웠을까 상상해보지만 그건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전쟁 중인 나라에 태어나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어린아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그들에 비하면 평화롭고 풍요로운 우리나라에 태어난 내가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해보면 내 운의 절반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절반 행운에 나 자신을 엮어가는 발자취를 남긴다. 행운은 모두 내 안에 들어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바꾼다. 그 절반은 큰 것이다. 그러니까 아자 힘내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클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꿈일수록 이루어지기 쉽다. 현실적인 꿈이면 접근법이 보인다. 실제로 한 발자국 디뎌보면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어려울 것 같으면 어디가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나는 30대 중반 전업주부 겸 학생일 때 장차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려면 우선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견을 발표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도 있기에 글 쓰는 편이 처음에는 쉽고 내게도 알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쓰기도 여러 가지다. 내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내 이름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선 책을 한 권 내보자고 생각했다. 무슨 책을 쓰면 좋을지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았다. 미국에 대해 쓰고 싶었지만 미국에 무엇을 쓴단 말인가. 문득 뉴욕의 쇼핑이란 테마가 떠올랐다. 그거라면 틀림없이 잘 쓸 수 있고 출판도 가능할 것 같았다. 나는 전에 패션 잡지의 편집자로 근무했다. 뉴욕의 쇼핑에 대해선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 번뜩임이 있은 지 2년 후 나의 첫 번째 책 뉴욕에서의 쇼핑이 출판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타입이다. 어릴 때부터 백화점 식당의 견본 요리를 보고 오늘은 그라탱이 먹고 싶어 라고 말하고 어머니가 구독하시는 여성지의 아동복을 가리키며 이런 옷을 입고 싶어 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일이나 패션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것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 난 내가 원하는 것을 몰라.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되는 것은 싫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유익한 충고가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겠다. A가 원한다는 것은
애가 원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느낌에 가깝다. 정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방법을 찾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그따윈 생각하지 않는다. 또 고민도 하지 않는다. 반대로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해야 할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사람이 오히려 무엇이나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권유를 받거나 소개를 받으면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해서 새로운 일에도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한다. 책임감도 강하고 고지식해 무엇이나 완벽하게 끝낸다. 아마도 임무가 주어지면 능력을 발휘하는 타입일 것이다. 그런 기회는 밖으로부터 온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걸자. 새 기회가 오길 기다리는 것도 원하는 것을 아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냥 흐름을 타라.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행복하고 힘이 넘치고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넉넉해질 때 왠지 모르지만 기분이 상쾌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고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말이다. 이유는 충분하다. 업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든지 괜찮다고 느끼던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든지 새 친구들과 뜻이 맞아 기쁘다든지 요즘 들어 부쩍 예뻐졌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다. 괜히 뭔가 좋은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다. 노처녀라 그럴까? 주위 사람들이 감기로 쓰러져도 난 멀쩡하다. 업무상의 작은 실수는 그냥 넘기고 점괘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점괘가 마음에 걸리면 어쩐지 찜찜하지만 나쁜 점괘 따윈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자. 늘 만나는 친구들과 마냥 수다를 떠는 것도 이메일로 시간을 죽이는 것도 그저 그렇다. 그럴 때는 닥치는 대로 흐름을 탄다. 충고를 해주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맡겨진 일은 야무지게 챙기고 일의 속도도 붙어 생기발랄해진다. 또 하나, 힘이 넘칠 때는 반드시 새 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도 확실히 나에게 끌려올 테니까. 가능한 한 되돌리지 말자. 사랑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리면 끝난다는 두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주소도 회사도 모른다. 들었다 해도 거짓이지만 연락은 오직 휴대폰뿐. 싫어지면 번호를 바꿔 자기 존재를 지워버린다. 이 시대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할지 모른다. 직장에서 연문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연하장도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비참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새 직장, 새 동료들이 반갑다. 지난날에 매달려 눈치 볼 일도 없다. 나는 처음으로 되돌리기 하는 걸 싫어하는 체질이다. 남이 나를 리셋한 적은 있지만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이 사람 아무래도 친구로 할 수 없어 라고 깨달을 때 난 조금씩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멀리해버린다. 하지만 딱 끊지는 않는다. 안부 전화 정도는 해주고 연하장도 보낸다. 혹 상대가 사라져버린다 해도 나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되돌리기가 두려운 것은 버릇이 되기 때문이다. 되돌리기를 하는 사람은 되돌리기를 되풀이한다. 되돌리기를 하면 성가심을 벗어나고 순간 상쾌한 기분이 되지만 그건 처음뿐이고 얼마 있으면 같은 상태로 되돌아와 다시 되돌리기를 하고 만다. 이렇게 되돌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산을 넘어보려는 각오나 좋을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든 해내려는 인내력이 없어지고 만다. 되돌리는 촉이 간단하니까.
게다가 되돌리기를 되풀이하고 있으면 여기가 내가 있을 곳, 당신은 나의 소중한 연인이라는 마음의 축이 없어질지 모른다. 축이 없어지면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 휴대폰에 문자가 10분마다 뜬다. 흔한 일이다. 즉시 답장을 보내면 또 답이 뜬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돼 있지 않은 불안한가? 스케줄이 꽉 차 있지 않음 허전한가? 맞아. 쓸쓸한 여인으로 보이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래, 문자를 계속 보내고 받고 스케줄도 채워간다. 성인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혼자만의 휴일 오후, 그리고 혼자만의 밤, 그때그때 날 즐겁게 하는 법을 생각해 본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면 의지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여행하려면 행선지를 알아보고, 연휴면 2주 정도의 마스터할 읽을 거리를 챙긴다. 주말에 읽을 책 같은 거 말이다. 혼자만의 시간에는 고독에 푹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말이다. 난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지키려는 건 뭐지?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지? 그러고 있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소중히 다뤄야 할 것, 아무렇게도 해도 될 것이 구별된다. 진짜 자기 모습도 보이고. 이까지가 챕터 1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드려요.